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맨 땅에 헤딩하기,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스라엘에는 후추파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사전적 의미로는 뻔뻔하고 당돌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후추파 정신으로 이스라엘은 창업 국가가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에 본사를 둔 글로벌 벤처 캐피털 요즈마 그룹의 아시아 총괄 대표를 모시고 이스라엘의 창업 정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원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즈마 그룹, 요즈마 펀드 그러면 한국 기업들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요즈마 그룹이 어떤 회사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요즈마는 이제 히브리어로 시작, 창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네. 1990년도 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세계적인 창업 국가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하려면은 바로 투자가 필요로 했었는데요. 하지만 네. 단순 투자가 아니라 저 해외에 있는 자금들을 가지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스라엘의 벤처한테 좀 수혈할 수 있는 그런 그 목적을 달성해서 만들어진 펀드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당시 때 정말 좋은 기술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R&D도 아주 세계적으로 인구당 많이 하는 나라였지만 기술 사업화나 또 벤처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는 팁스라고 하는 기술 사업화 벤처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 좋은 기술이 있는데 실제 글로벌에 나갈 수 있는 기술이라 한다면 그 기술을 가져다가 특허를 등재를 하고 그리고 또 기술 사업화와 벤처를 만들고 팀워크를 만들어 한 다음에 그 벤처를 이제 요즈마 펀드가 만들어졌을 때 투자를 하게 만들었던 거였죠. 네, 그러니까 요즈마 그룹이 지금은 이스라엘의 이제 민간 기업이지만 원래는 요즈마 펀드로 정부와 민간이 합작으로 출자를 해서 만들어졌고 이제 지금은 이제 완전히 민간 기업이 되면서 오늘의 요즈마 그룹이 된 거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거기 민간의 그 협력은 굉장히 중요한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40%의 그 이스라엘 정부의 역할은 굉장히 컸습니다. 네. 왜냐면은 당시 때 이스라엘에는 성공 사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있는 아주 이스라엘 중동에 아닌 조그만 나라밖에 되지 않아서 거기에는 아주 성공 사례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가 40% 참여를 하면서 실패에 대한 관용적인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뭐냐면 네.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서 만약에 벤처를 투자를 했는데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여러 벤처 창업자들에게 도전 정식을 줬던 바로 마중물 역할을 줬던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60%는 민간 주도였기 때문에 정말 기술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달성될 수 있는 민간의 자금들이 그런 방향을 지져 있었기 때문에 요즈마 펀드가 아주 성공적인 그 방향을 갈 수 있었습니다. 네, 벤처나 스타트업은 사실은 성공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큰데 그만큼 초기에 정부의 역할이 컸다. 그런 말씀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의 요즈마 그룹은 이제 완전히 민간 기업이 됐는데 이게 이제 한국을 비롯한 이제 글로벌로 이렇게 그 뻗어나가고 있는데 한국은 언제 진출한 거죠? 예, 저희 한국에는 2014년도에 한국에 네. 이제 진출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이제 진출을 해서 한국에 이제 다양한 스타트업 벤처를 이제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했었는데요. 저희 요즈마 그룹은 이제 한국에 진출하면서 한국 스타트업 벤처를 이제 양성하는 엑셀러레이터로서 그래서 국내 스타트업 벤처들을 이제 발굴을 하고 또 네. 투자를 투자를 하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해외 진출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2015년에 이제 한국 진출을 하셨으니까 지금 8년째인 것 같은데, 좀 이따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어떤 그 활동을 했는지 여쭤보겠지만, 우리 이 대표님은 또 아시아 총괄 대표를 맡고 계세요. 직접적으로 어떤 업무를 지금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 요즈마 그룹은 이제 요즈마 이제 그룹 코리아를 비롯해서 이제 요즈마 이제 싱가포르 법인 이 두 개를 이제 같이 아시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요즈마 그룹이 한국에 진출했던 큰 목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잔치 이제 이스라엘을 좀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으로 오는 나라에는 창업 국가라고 불립니다. 그렇죠. 스타트업 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정말 인구당 세계에서 제일 많이 창업을 많이 하는 국가고요. 그리고 나스닥을 세계 그 등록이 네. 나스닥 상장이 세계 3위입니다.
1위가 지금 미국, 중국, 그다음에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네. 근데 뭐 그 장교사 앵커께서 정말 놀라시겠지만 이스라엘은 940만 명의 이 작은 나라인데요. 하지만 미국, 중국처럼 그런 큰 땅에서 나스닥을 1위, 2위는 당연히 이해될 수 있지만 이 작은 나라에서 이 기술과 벤처를 인정을 받아서 이제 세계적인 창구가 됐던 것이었죠. 네. 근데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450개의 글로벌 R&D 센터들도 있고 세계적인 벤처 캐피탈이 다 이스라엘 주둔 데 있습니다. 뭐 세콰이어 캐피탈, 뭐 앤드루스 호로비츠 같은 VC, CVC 아주 모든 게 아주 완벽하지만 하지만 이스라엘도 굉장히 단점을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네. 바로 작은 시장 때문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워낙 작다 보니까 무조건 미국 진출하고 해외 시장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스닥도 많아졌지만 이스라엘에는 정말 중견그룹 이상으로 대기업, 우리나라처럼 대기업이 성장될 수 없는 그런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제조 기반이 없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제조 기반하고 연결이 있다면은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대기업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투자했던 회사들은 나스닥 상장했겠지만 거기다 많이 M&A가 되거나 글로벌 기업들한테 인수합병이 되는 거겠지만 저희 요즈마 펀드의 창립자인 이가엘리 요즈마 그룹 회장의 아이디어는 이거였었습니다. 한국에 와봤더니 굉장히 정말 좋은 제조기술, 훌륭한 제조 기업.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과 이스라엘이 협력을 하면 큰 시너지를 낼 거다. 그게 이제 요즈마 그룹, 요즈마 펀드의 역할이었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한국 또한도 제조 기술도 엄청 뛰어나고요. 대기업 그리고 중견 그룹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견 그룹들이 이제 대기업 1차 벤더들도 굉장히 많고 정말 30년 넘게 아주 최고의 퀄리티로 기술 개발을 위해서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혁신 기술들이 한국의 제술 기술과 같이 연결이 돼서 이 두 회사가 조인트 벤처까지 만들어지고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제조와 함께 더 큰 시장으로 갈 수 있고 또 이스라엘은 워낙 그런 글로벌 네트워크가 좋습니다. 또 유대인 네트워크도 엄청 많죠. 네, 근데 우리나라 그렇죠. 기업이 이스라엘과 같이 함께 미국 시장이나 해외 시장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국가의 시너지로 인해서 한국에 진출하게 됐던 거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아직은 좀 기간은 짧지만 좀 그 성공 사례라 그럴까요? 예.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 전에 저희가 뭐 투자했던 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뭐 아주 그 이스라엘의 이제 헬스케어 바로 이제 회사였는데요. 이 회사에 저희가 한 600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회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조가 필요한 기술이었는데 저희가 그 회사는 이제 나녹스라고 하는 헬스케어 이제 회사인데요. 네. 저희가 투자를 하고 또 우리나라의 또 SK 텔레콤이 또 같이 투자를 하고 또 일본의 후지필름이 또 투자를 하고요. 또 대만의 폭스코니에서 저희 4개의 이제 그룹이 같이 투자했던 회사인데요. 네. 뭐 이 회사가 또 성공적으로 또 나스닥에도 또 상장을 했습니다. 의료기기 업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회사는 단순히 헬스케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AI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기술 융복합의 이제 기술 융합이 됐던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사실 정말 더 필요했던 것은 바로 제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요즘 말에 그런 다양한 이제 그 회사들이 이제 설득을 끝에 이제 한국을 이제 여러 번 또 방문을 하게 됐었는데요. 한국에 방문을 했었을 때 한국의 이런 좋은 제조 인프라를 보게 된 겁니다. 당연히 또 이대주주인 또 SK텔레콤 또한도 한국의 좋은 인프라 부분을 많이 보여줬던 거고요. 그래서 바로 그 나녹스라는 회사가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에 한국에 한국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한국의 용인에 땅을 파서 공장을 지어서 반도체 공장을 완성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열심히 가동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이제 기술과 이런 벤처들도 이제 제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제조를 못하고 글로벌 기업들한테 인수합병해서 그 일정을 마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는 그렇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네. 한국에 공장을 설립하고 한국 기업과 협력을 해서 자신들도 좀 대기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좀 사례가 뭐 지난번에 만들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즘 이제 그 기술 트렌드나 또 산업이 상당히 그 뭐 다양하게 이게 확대되고 있고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 요즈마가 이렇게 그 지켜보고 있는 분야, 섹터도 상당히 다양해질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야들이 또 이렇게 관심 있는? 앞으로 저희가 크게 본 시장은 바로 AI입니다.
네. AI는 사실 굉장히 폭발적으로 넓은 건데요. 하지만 AI 중에서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커질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체 그 글로벌 시장 경제에서 봤을 때 바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사실 굉장히 큰 저희가 예, 지금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에 대응하게 하려면은 사실은 R&D도 중요하고 그 기술의 이제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마트 팩토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서부터 다양하게 조금 효율적으로 제조를 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말씀 주신 것처럼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이제는 의사분들도 이제 인력이 한정돼 있고 그러기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의사분들께서도 좀 더 빨리 진단할 수 있고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지원해 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AI가 필요하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AI와 알고리즘과 예를 들어 PHR과 EMR과 모든 그런 데이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중요한데요. 아까 스마트 팩토리를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팩토리는 시장이 앞으로 커질 거고 앞으로 굉장히 좀 많이 보급되어 있을 게 있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좀 더 중요한 기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인가요? 바로 기술보다는 섹터인데요. 바로 사이버 세큐리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트렌드는 하나 뭐냐면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그동안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새로운 기술과 개발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찍어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거를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는 글로벌 기업들이 사이버 회사들을 인수하는 트렌드가 너무 많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사이버 벤처들이 지금 굉장히 핫하게 됐고요. 사이버 회사에 투자하는 기업이 너무 많아졌고 뭐 우리나라 SK가 SK 쉴더스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예. 이제는 대기업들도 자신만의 사이버 회사 하나씩 갖고 있어서 그런 거를 완전히 보안 체계를 만드는 게 바로 트렌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사이버 벤처 툴을 많이 투자를 했고 스마트 팩토리에 투자를 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ESG입니다. 이제 유럽에서는 ESG 시작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ESG를 통해서 뭐 탄소 포집을 비롯해서 이제 대체육 관련된 이 시장들이 앞으로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저희는 대체육 그리고 이제 탄소 포집 관련 기술을 투자를 했고 그런 기술들을 좀 국내 대기업하고 연계하는 그런 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이버 보안 말씀하셨지만 사실 사이버 안보라는 얘기가 일반적으로 지금 뭐 등장하듯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런 사이버 보안 쪽에서 상당히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와 한국과 이렇게 협력 그 연결고리를 요즘화가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사이버 전쟁에 전 세계에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동안 많은 사이버 해킹 부분이 맞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또 군대 문호가 있는데요. 네. 이스라엘에는 뭐 8,200 부대나 이스라엘의 뭐 정보 부대나 탈피옷이라는 이스라엘 기술사관학교의 중심에 있는 그런 부대에서 다양하게 양성했던 이런 군인들이 전역을 해서 이런 사이버 회사에 또 바로 창업으로 들어가서 사실은 전 세계 파이어월을 세계 최초로 만든 게 이스라엘의 체크포인트라는 회사인데요. 그 체크포인트를 창업했던 세계 최초의 파이어월을 만들었던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그 군 정보부에서 그런 사이버 해킹 관련해서 훈련을 받았던 그런 병사였었습니다. 네. 그만큼 그런 우수한 인력들이 사이버 인더스트리나 산업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이 세계적인 아주 각광받는 사이버의 이제 인더스트리 산업이 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네. 이스라엘 앞서 말씀하셨지만 스타트업 네이션, 창업 국가로 뭐 유명한데 그 이스라엘의 창업 문화나 정책이 좀 궁금합니다. 왜 그렇게 그 활발해져 있을까요? 네, 이스라엘에는 이제 활발해지는 여러 가지 부분이 네. 있는데요. 아까 우리 오프닝 때 말씀 주신 것처럼 후츠파 정신. 네. 어떻게 보면 후츠파라는 히브리어로 아주 당돌하고 어떻게 보면 또 버릇없다는 예, 맞습니다. 어떤 그런 표현인데요.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실패에 관용적인 이런 문화가 다양한 아이디어가 기술에 있던 어린아이든 뭐 노인이든 누구나 상관없이 창업 전선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던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바로 정부의 정책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과 이스라엘의 그 이 두 개 국가를 비교해 보면요, 매년 발치되고 있는 블룸버그 인덱스를 보면요, 세계에서 제일 혁신적인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이 한국과 이스라엘의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요.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많은 R&D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세계에서 제일 많은 R&D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두 국가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바로 이 그 혁신적인 부분인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R&D에 대한 거를 민간과 같이 협력 부분이 많이 해서 R&D에 민간 R&D 중심으로 있어서 기술 사업화나 사업화 중심으로 많이 가는 있고요. 또 한국 또한도 굉장히 많은 R&D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그 두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기술 사업화 중심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더 창업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민간 R&D 중심으로 많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글로벌 기업들이 원하는 그 기술에 R&D 자금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더 빨리 제품화되고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 사업화나 이런 벤처 생태계 그리고 해외에 있는 투자 그리고 R&D 센터가 450개 이런 모든 것들이 네. 오히려 세계적인 창업 국가를 만들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한국과 이스라엘이 이제 지난해죠 FTA 자유무역 협정도 체결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FTA를 체결한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그렇고 이제 요즈마 그룹이 한 이스라엘 가교 역할을 지금 많이 하시는데. 지난 7월에 한국 이스라엘 그 컨퍼런스를 출범시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주 뭐 대단한 나라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과 한국의 그런 많은 스킨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좀 봅니다. 근데 이거를 보편적으로 한국과 이스라엘 스킨십이 되려면 한국의 핵심적인 이런 제조 기반의 이 기업들과 한국의 우수한 혁신적 기업들과 이스라엘의 혁신적 기업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장소가 중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에 저희가 이번 연도가 그 한국 이스라엘 수교 60주년이거든요. 예. 그래서 60주년과 함께 한국 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 컨퍼런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제 중견 그룹들을 초청을 했고요. 한국 대기업과 중견 그룹, 스타트업을 초청을 했고 또 이스라엘의 또 중견 그룹과 또 이스라엘 대표하는 기업들의 오너들을 직접적으로 왔고 서로의 이제 기술들을 서로 공유해보고 또 서로의 이제 전략들을 공유했던 게 있는데 정말 그렇게 아주 잘 맞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혁신 기술과 한국 기술은 이제 저희 요즘화가 하나의 게이트웨어가 중간다리 역할이 돼서 앞으로 한국에 진출하려는 또 한국에서 해외를 진출하거나 이스라엘 기술들과 같이 공동 사업하려는 그 기업들을 서로 매칭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앞으로 저희가 내년 5월에도 저희가 그 한국 이스라엘 컨퍼런스를 이제 매년 개최할 건데요. 이런 그 컨퍼런스 통해서 한국과 이스라엘의 좀 게이트웨이를 좀 만드는 그런 거를 좀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질문 좀 드려보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지금 뭐 이 큰 요즈마 그룹의 아시아 대표를 맡고 계시는데 개인적인 이력이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12살 때 이스라엘로 건너가셔서 영재과학고를 나왔고 히브리대 경제학과를 졸업을 하셨고 또 이스라엘 총리 경제자문관 네, 전 총리 전 총리. 예. 예, 그러면서 또 한국군에 입대를 해서 군복무를 하셨고 요즈마 그룹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네. 그 요즈마 펀드는 워낙 이스라엘에서 잘 알려진 벤처 기업들에서 항상 이제 꿈을 가졌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특히 요즈마 펀드는 이제 기술 전문적으로 이제 투자했던 회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많이 가졌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적에 이제 어머니 또 유학하신 것도 있어가지고 이제 어릴 적에 이스라엘 어머니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을 가셨군요. 네, 이스라엘 이제 이민을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탈무드 하브르타 교육도 이제 접해봤고. 또 이스라엘의 이제 교육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또 많이 창의적으로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됐던 분이었었습니다. 그 요즈마 펀드 부분에서는 그 이스라엘과 아주 굉장히 많은 생태계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연계가 돼서 저 요즈마 펀드에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너무 감사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요즈마 펀드가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의 기술 벤처들을 많이 이제 투자를 했는데 요즈마 펀드의 창립자인 이가일리 요즈마 그룹 회장도 한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정부의 수석 과학관도 한 9년 동안 역임을 해서 이스라엘 벤처 생태계나 벤처 캐피탈 투자 이런 거를 총괄하셨지만 자신께서도 지금까지 투자했던 이런 그 이스라엘 좋은 벤처들이 나스닥 상장에 있지만 다양하게 글로벌 기업들한테 인수합병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많이 가지셨대요. 네. 왜냐면은 이 회사가 만약에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한국의 이런 좋은 제조 기반 생태계 때는 벌써 대기업이 되고 정말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었는데 삼성, 현대차, LG 같은 대기업이 많이 나왔을 거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벤처들이 많이 그런 거를 좀 아쉬워합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변화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스타트업 네이션, 창업 국가였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은 스케일업 네이션, 이제는 예. 스케일업하는 이제 국가로 이제 이바지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좀 많이 기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과의 이 그 협력이 중요하고 또 요즘화그룹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어떤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하시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이제 요즘 펀드가 항상 보는 거는 이제 그 미국 시장을 많이 바라봤고 유럽과 해외 시장을 많이 봤는데요. 이제 또 하나의 시장을 저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의 관계가 굉장히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실 텐데요. 지금부터 한 2달 전에 네. 이스라엘하고 UAE하고 옛날에는 굉장히 적국가였던 그 사이가 좋지 않은 국가였는데 이 두 국가가 FTA를 체결했습니다. 이례적이네요. 예. 뭐 파격적이네요. 예. 예, 그 두 국가가 FTA를 체결을 해서 이제는 네. 이제 경제 교류를 시작이 됐고 이제는 두바이하고 이스라엘하고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았었지만 네. 이제는 두바이 가면 이스라엘 관광객들을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이죠. 한 달 전에 바로 이스라엘하고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하고 직항이 생겼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스라엘 큰 변화인데요. 바로 지난 그 트럼프 정부 때 바로 그 트럼프 정부의 중동 특사였던 제이슨 그린블랏이라고 하는 그 네. 중동 특사가 지난 3년 동안 그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그리고 제러드 쿠슈너리 보좌관과 함께 중동을 다니면서 이스라엘과 또 중동의 이런 좀 같이 평화 정책도 있었지만 바로 경제 협력 부분들을 많이 연결을 했습니다. 네. 그거는 뭐냐면 이제 중동이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11월에 이제 모하마드 빈 살만도 이제 한국을 방한을 하게 될 텐데요. 그렇죠. 예. 사우디아라비아의 큰 프로젝트가 바로 네옴시티라는 겁니다. 네. 640조가 되는 아주 굉장히 세계에서 제일 큰 스마트 시티인데요. 이제는 중동이라 생각하시면 아주 사막과 그런 걸 보시게 되는데 이제는 최첨단 도시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네. 이제는 두바이 같은 그런 다양한 이제 스마트 시티가 많이 있고 아주 미래의 도시가 만들어진데요. 규모만 해도 네옴시티가 640조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이스라엘과 어마어마하네요. 예. 중동하고 연결됐던 이유는 뭐냐면 이 스마트 시티를 짓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스라엘 기술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IoT, 스마트 시티의 리뉴얼 에너지, 다양한 클린 테크놀로지, 다양한 기술이 필요로 하는데 이제는 중동의 오일머니야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핵심 기술과 이런 거를 다 맞바꾸는 그런 교류에서 UAE가 이스라엘이 다시 FTA가 체결이 됐는데요. 네. 근데 저희는 요즈마그룹 코리아로도 저희가 그 한국의 법인을 운영하면서 저는 이게 바로 이스라엘과 한국의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2의 중동 붐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네. 예전에는 저희 뭐 아버지 세대는 70, 80 세대는 중동에 진출해서 건설을 통해서 이렇게 됐지만 이제는 더 스마트하게 네. 이스라엘 혁신 기술과 스마트 기술과 한국의 제조 기술과 연결을 해서 같이 함께 제품화시켜서 바로 네. 중동에 진출해서 네옴시티를 비롯해서 중동에 진출된다면은 사실 이게 바로 제2의 중동 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요즈마그룹은 이 부분에서도 중동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을 또 이스라엘 기업들을 이제 중동에 진출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양 국가들에서 큰 시너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말씀 듣다 보니까 국내 건설업계뿐 아니라 IT 업계에도 큰 장이 열린다. 뭐 이렇게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한 이스라엘 진짜 브릿지 역할 뭐 고생해 주시고 좋은 결실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한국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협력 강화를 통해서 디지털 그 패권 경쟁에서 이렇게 우위를 점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슈 앤 피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